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이 있었습니다. 관청의 노비로 태어나 평생을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그녀는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평생에 걸친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녀를 정일품 후궁의 자리에까지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판 신데렐라로 불리는 신빈 김씨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폭군으로 낙인 찍힌 연산군, 어머니는 조선 최악의 요부로 불리는 장녹수.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단 하나의 딸은 불과 4살의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왕족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천민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철저히 지워진 한 소녀의 삶을 되살려보고자 합니다. 1502년 경복궁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연산군의 처소에서 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녹수가 낳은 딸,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딸의 탄생에 기뻐하며 녹수를 닮아 예쁘구나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궁중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장녹수는 원래 궁궐의 기생 출신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후궁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신하들과 왕실 어른들의 눈에는 천한 기생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궁궐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작은 공주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공주는 처음 몇 년간은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녹수는 딸을 무척 아꼈고 연산군 역시 유일한 딸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공주는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엄마 장녹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도 예쁘구나. 엄마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줄게. 장녹수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공주는 엄마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것만 알았을 뿐 궁 밖에서 자신의 부모를 향해 쏟아지는 증오와 원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딸이 조금 자라자 직접 얼굴을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이다. 연산군은 그렇게 말하며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광기에 차 있었고 궁궐은 날이 갈수록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1506년 9월 2일 어린 공주가 4살이 되던 해의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병사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어린 공주는 무서워서 장녹수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 소리가 뭐예요? 장녹수는 딸을 꽉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공주.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장녹수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의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려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녹수를 잡아라. 병사들의 고함 소리에 어린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녹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장녹수는 병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차갑게 장녹수를 끌고 갔고 어린 공주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마. 그것이 모녀가 나눈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장녹수는 그날로 끌려가 곤장을 맞아 죽었고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2달 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족에서 천민으로 한순간에 추락. 부모를 모두 잃은 4살 소녀에게 남은 것은 공포와 혼란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주로 불리며 비단 옷을 입고 살았던 아이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종 반정 세력은 연산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장녹수의 일족은 물론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모두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공주 역시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은 3대가 멸족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어린 나이와 여자라는 점 때문에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대신 왕족의 신부는 완전히 박탈당했고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쫓겨난 소녀는 한양 성박 천민들이 사는 허름한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4살 아이에게 그곳은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 옷을 입고 따뜻한 처소 대신 좁고 차가운 움막에서 지냈습니다. 맛있는 음식 대신 하루 한 끼 거친 조밥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소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을 도와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를 맡은 것은 관청의 말단 관리였던 한 늙은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소녀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는 않도록 최소한의 보살핌을 제공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제 내 신부는 관비야.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다. 노파의 냉정한 말에 소녀는 점점 눈물을 그쳤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소녀가 6살이 되자 본격적인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관청에서 사용하는 옷을 빨고 청소를 하고 무거운 물을 길어 나르는 일.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까맣게 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소녀를 놀리며 저것 봐, 역적의 딸이야. 제 엄마가 요부 장녹수래.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놈의 자식을 왜 살려뒀는지 모르겠어. 그냥 죽였어야 했는데. 소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하고 조용히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엄마 장녹수가 들려주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녀가 10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낯선 사내가 소녀가 사는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건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였지만 품위 있는 행동거지로 보아 양반 출신임이 분명했습니다. 네가 그 아이구나? 사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네 아버지 연산군을 모시던 내관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지만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사내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쌀 한 돼, 작은 은비녀 하나, 그리고 낡은 비단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네 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비단이다.
주상 전하께서 폐위되기 전날 밤 내게 몰래 건네며 만약 내 딸이 살아남거든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소녀는 비단 조각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엄마의 향기가 그 천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내 부모님이 바라는 일일 것이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는 몰래 찾아와 소녀에게 최소한의 물자를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소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은밀한 도움 덕분에 소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어도 자신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어느덧 15살 처녀가 되었습니다. 험난한 삶 속에서도 그녀는 어머니 장녹수를 닮아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관청의 관리들이 그녀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소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소녀가 무거운 물통을 나르다가 넘어지자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으냐? 다치지는 않았느냐? 청년의 따뜻한 눈빛에 소녀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청년은 하급무관의 아들로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청년은 소녀의 출신을 알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지금의 너를 보는 것이다. 소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만나며 사랑을 키워갔고 청년은 소녀에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년과의 관계가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미쳤느냐? 역적의 딸과 혼인을 한다고? 내 집안이 멸문당하길 원하느냐? 청년의 아버지는 격노했고 소녀는 결국 청년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마지막으로 만난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를 잊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청년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소녀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20이 넘어서도 시집을 가지 않았고 평생을 관비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고 나이 들어 백발의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고 연산군이나 장녹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무덤덤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4살 때 헤어진 부모의 얼굴, 사랑했던 청년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한 삶이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그녀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삶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신분제가 철저했던 시대에 그녀는 역적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지옥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부모의 잘못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으로, 장녹수는 요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딸은 다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사건과 유명한 인물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개인들의 삶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 신분제의 잔인함,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죄나 잘못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산군의 딸이 겪은 고통은 극단적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그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 4살의 부모를 잃고 왕족에서 천민으로 추락한 그 아이.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 역사는 큰 사건과 유명한 인물만 기억하지만 우리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무고한 희생자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그녀가 어디에 있든 이제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신분도 차별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